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193번째 이야기. 위문편지 이야기. 위문편지하면 모두에게 한두 가지 이상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위문편지를 쓰는 입장에서, 또 군인 시절에는 위문편지를 받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추억담이 있겠죠. 나도 학생 시절에 매년 위문편지를 썼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내가 군 생활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만 모여있는 군대에서 남학생이 쓴 편지는 거의 읽혀지지도 않는다는 것, 그러니 답장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위문편지를 썼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엽서를 한 장씩 나눠주시고 군인 아저씨들께 편지를 쓰라고 하셨는데 모두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장문 실력으로 편지를 쓰자 모두들 우르르 몰려들어 내 편지를 대충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럭저럭 엽서를 써서 선생님께 제출했는데 그날 종례 시간에 그 엽서들을 다시 들고 오셔서 막대기로 교탁을 탁 치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너희들 이 편지 다 보고 베꼈지? 모두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선생님 말씀에 나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군인 아저씨들께 쓴 편지가 아니다. 너희들은 다 죽은 사람한테 위문 편지를 썼다. 의아해하는 우리들을 향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편지 끝 인사에 명복을 빕니다 라고 썼는데 그건 죽은 사람에게 하는 인사란 말이다. 이럴 수가. 정말 나는 그 당시 명복이라는 말이 죽은 사람에게만 하는 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고상하고 좋은 인사말이라 생각하고 썼는데 그걸 다른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 썼던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지우개로 열심히 지우고 인사말을 고친 다음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무지 정성 들여 편지를 보냈는데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나는 군인이 된 지 1년이 되도록 위문편지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에 입대하여 연말연시를 훈련병으로 보내다 보니 위문편지가 훈련병인 우리들에게까지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981년 12월 말, 첫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보니 날마다 소대 내무반에는 위문편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단 소총소대에 들어오는 위문편지는 대부분이 초등학생 편지이거나 또는 남학생들의 편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여고생들의 편지는 상급 부대에서 모두 선별해서 가져가고 하급 부대에는 별 영양가 없는 편지들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소대에 들어오는 편지도 고참들이 먼저 선별하여 여학생들이 쓴 것은 먼저 차지하고 졸병들은 정말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편지나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대에 들어오는 편지 중에 대부분은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일쑤였습니다. 편지 나누기를 좋아하는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위문편지를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편지를 읽고 또 답장도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 내가 보고 간직했던 위문편지 2통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 통은 당시 국민학교 6학년 여학생이 보낸 편지이고 한 통은 여중생이 보낸 것입니다. 국군 아저씨께. 국군 아저씨, 안녕하세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추운 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국군 아저씨들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니까 저희들은 마음 놓고 편히 공부하고 뛰놀 수가 있어요. 저는 6학년 1반 이하무게라는 소녀예요. 아저씨들의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해도 저희들은 열심히 위문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저씨,
저희 편지를 고맙게 받아주세요. 저희 위문 편지는 이것이 처음이에요. 저희 집 주소는 전북 정읍군 칠보면이에요. 그곳에 계신 아저씨들 중에 독감에 걸리신 분이 없는지요? 칠보에는 독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반 친구들 중에도 몇 명 있어요. 아저씨들께서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시도록 몸을 잘 보호해야겠죠? 아저씨,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저씨,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람있게 지내셔요. 저는 6학년이니까 올해는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아저씨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연필을 놓겠어요. 몸 조심하시고 더 열심히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몸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셔요. 1981년 12월 16일 밤 아무개 올림.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초등학생의 위문 편지였습니다. 그의 다짐대로 아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의 부탁대로 더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참 재미있는 양구여중 여학생의 편지입니다. 우리 부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보낸 편지가 전달되었더군요. 스스로를 괴짜라고 소개하는 명랑쾌활한 여중생의 편지 감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가을 속에 파묻혔던 가을 이야기는 이제 가을 속에 처박아두고 겨울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멋진 태평양 멸우치 선생님처럼 앙상 한 가지만 남아있는 겨울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성질이 급하고 괴팍해서 편지를 쓸 때에는 의례 제 소개부터 하죠. 그래서 선생님께 항상 조심스런 행동을 하라는 말씀을 자주 듣곤 해요. 나는 우주, 태양계, 지구, 대한민국, 강원도, 양구군, 남면 창일리의 어엿한 권씨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난 몸으로 교훈도 멋진 진, 선, 미를 가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양구 여자중학교. 저의 특징은 조용할 땐 레이건 대통령도 귀를 기울일 만큼 조용함. 특기는 달리기도 잘하지만 달리기를 좋아함. 신기록은 20초. 그리고 그 다음은 기타 등등. 그 다음은 오빠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리고 저는 문장 실력이 과히 좋지 못하여 편지를 쓸 때에는 윗줄에 한 줄, 가운데 세 줄, 끝에는 한 줄. 내 인생은 한 줄로 시작하여 한 줄로 끝나는 인생인지. 이번 편지가 반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길게 쓴 것이죠. 여하튼 나는 괴짜이고 괴짜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괴짜 아이들만 모인 것 같아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우리 학교 괴짜 선생님 별명이나 한번 읊어보죠. 첫째, 우리 담임 선생님. 마음이 하늘 플러스 바다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마음이 넓어서 나와 같고. 두 번째로 영어 선생님. 앞에서 미리 나온 바와 같이 키도 꺽다리인데다가 보물섬의 해골처럼 삐쩍해서 태평양 멸우치이고. 셋째로는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지금은 군대 갈 연습 중이고 별명은 대해지. 군대 3년 지나고 나면 좀 홀쭉해질까 하고 생각 중이죠. 그리고 과학 선생님은 드라큘라이고 교장 선생님은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양말 벗으면 발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헤비급인데 저와 공통된 점이 좀 많은 편이죠. 제가 너무 주책을 떠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실수가 따르는 나인지라 국어 시간에 5번이나 걸려 산돌을 4개나 사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다 먹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만 안녕히 계세요. 권아무개 올림. 정말 재미있죠? 위문 편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더 소중한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기에 그 수많은 편지들을 다 버리고 서너 통만 챙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쉽기만 하네요.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100